안녕하세요. 정신과 말해주는 남자 정신과 의사 김기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는 내용은 나는 왜 생각이 많을까? 라는 제목의 책을 읽고 여러분께 알려드리면 좋을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직접 책을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원래 예로부터 인간은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불안이라는 기능을 이용해 왔습니다. 불안 때문에 새로운 것을 경계하고 우위에 서고자 했으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편하고 안심할 수 있는 방법을 추구해 왔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도 무언가 하고 싶다는 의욕도 모두 불안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에요. 이러한 마음의 메커니즘은 원시사회부터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원시사회에서는 목숨을 잃을 위험이 불안의 원인이었다면 현대사회에서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 등이 불안의 원인이 됩니다. 마음의 메커니즘은 그대로지만 불안을 유발하는 환경은 아주 크게 달라졌죠. 생물은 몇만 년에 걸쳐 천천히 진화해 왔습니다. 원시사회에서 현대사회로 사회 환경이 바뀐 것은 인류의 20만 년 역사에서 보면 고작 몇 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말아야지 라고 마음먹는다고 해서 불안이 쉽게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불안은 없애져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불안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소화해서 더 큰 발전을 위해 이용해야겠습니다. 발상을 바꾸어서 불안해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불안과 더불어 살아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적당한 불안은 중요합니다. 평소에 불안 때문에 주의하게 되고 덕분에 위기를 모면하기도 하고 때로는 앞으로 치고 나가기도 하죠. 그러나 불안이 지나치면 당장 처리해야 할 일에 집중을 못하게 되고 심한 경우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미 일어난 문제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처럼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의 탐 보르코벡 연구에 따르면 걱정거리의 79%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고 16%의 사건은 미리 준비하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즉, 미래에 대한 걱정이 실제 나쁜 현실로 나타날 확률은 5%인 것이죠. 고민거리가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행동하지 말고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적절한 대책과 준비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9세기 독일의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1시간 후 기억한 내용의 56%를 망각하고 1일 후 기억한 내용의 74%를 망각하고 7일 후 기억한 내용의 77%를 망각하고 30일 후 기억한 내용의 79%를 망각한다고 합니다. 한 달만 지나도 기억한 내용의 80%를 잊는 것이죠. 잘 잊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안 좋았던 일에 오래 사로잡히지 않고 얼른 잊어버리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로잡혀 있는 기분이나 고민도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잊게 되죠. 중요한 일은 잊지 않게 기록해서 남기면 되고 그렇지 않은 일은 굳이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망각은 과거의 불필요한 정보를 깔끔하게 지우고 현재 새로운 정보에 대응하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기억은 아주 상세하게 하는 것보다 두루뭉술하게 어렴풋이해야 사고력과 판단력을 높일 수 있어요. 판단과 정보 처리가 빠른 사람일수록 기억을 잘 못한다고 하며 불필요한 생각을 많이 하지 않기 위해 망각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최근 뇌과학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이 있는데 뇌는 바쁘게 생각할 때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있을 때 2배의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인 니시다 마사키 연구진은 뇌는 의식적으로 사용할 때보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을 때 더 활발히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뇌는 생각하는 것처럼 의식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 그 행동과 관련된 부위가 활성화되고 그곳으로 에너지가 쏠리게 되는데 뇌 입장에서 보면 에너지가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멍하니 있을 때는 에너지가 뇌 전체로 분산되면서 유기적 연결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이전에는 교류가 없던 것들이 만나게 되고 순간적으로
새로운 발상이나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멍하니 있는 것처럼 의식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때 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에너지를 분산시켜 뇌의 여러 영역을 활성화합니다. 따라서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할 때 오히려 한 발 물러나서 뇌를 잠시 쉬게 하는 것이 꽉 막힌 문제에 좋은 아이디어를 불러오게 할 수 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 마크워스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의 집중력은 30분을 넘기기 어려워서 계속 같은 일을 하면 실수가 점점 늘어난다고 합니다. 따라서 집중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을 교대로 가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선택이 쉽지 않은데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보통 물건을 사거나 업무상 무언가를 결정할 때 최대한 정보를 많이 모은 다음에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겠으나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 정보 수집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면 오히려 안 좋은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정보를 많이 모으고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주어지면 선택을 잘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이것저것 정보를 검토하면 최선이 아닌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생각하는 힘은 무의식일 때 발휘된다고 합니다.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무의식 중에 정보의 취사 선택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의식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면 자잘한 것에 신경이 쏠리고 그것이 중대하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사고가 아니라 하나하나 다 따지는 사고를 하면 불안이 증폭되어 점점 더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을 잘하는 사람은 행동이 빠릅니다. 생각 없이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데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하고 이런 사람을 두고 머리 회전이 빠르다, 센스가 좋다, 직감적으로 움직인다고 하는데 본질은 무의식을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잘한 것에 신경 쓰지 않는 습관은 불필요한 사고를 없애고 신속하게 행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살다 보면 공적이든 사적이든 어려운 판단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판단을 쉽게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캐나다 토론토대의 블레이크 리차드의 연구에 의하면 모든 것을 상세하게 기억하지 말고 두루뭉술하게 기억해야 의사결정이 빨라진다고 합니다. 뇌의 용량에는 한계가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뇌의 용량을 비우는 것이 좋은데 너무 세세한 내용을 기억하고 있다면 뇌의 용량이 가득 차게 되고 유연한 사고를 하기 어렵습니다. 뇌는 정확하게 세세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그때 이런 느낌이었지 라며 두루뭉술하게 기억하고 추상화할 수 있습니다. 즉 비슷한 사건을 축적해 패턴화하거나 법칙화해서 자연스럽게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것이지요.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과거의 기억 일부는 잊어버리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뉴스가 넘칩니다. 미국 미시간대의 스튜어트 소로기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은 긍정적인 뉴스보다 비관적인 뉴스에 더 큰 신체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의 티파니 이토 연구에서도 인간의 뇌는 긍정적인 정보보다 부정적인 정보를 더 빨리 인지하고 제일 먼저 처리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매사 부정적인 것을 먼저 받아들이는 경향을 부정성 편향이라고 합니다. 부정적인 정보에 더 주의가 집중되고 뇌가 활성되는 것인데 그 이유는 나쁜 정보를 처리해야 위험을 피할 수 있고 생존 확률도 높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러한 이유로 뉴스가 더 부정적인 내용으로 채워지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시청률을 위해서는 사람들의 주의가 더 필요한 부정적인 정보가 더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정성 편향은 생존에 필요하지만 너무 과하면 정신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때문에 정신적으로 안 좋은 상태에서는 부정적인 뉴스는 일부러 피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의 말이나 태도 때문에 기분이 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도 결국 정보를 주고받는 일인데요. 이야기하는 내용뿐 아니라 상대방의 표정, 시선, 목소리 톤, 성량, 몸짓이나 손짓 등 모두 정보에 속합니다. 이런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정보의 비율은 학설에 따라 다르지만 가장 유명한 메라비언의 법칙에 따르면 말로 전달되는 정보는 30% 정도라고 합니다. 이 결과는 언어적 정보가 30%, 비언어적 정보가 70%라는 것인데요. 내가 보기에 상대방이 다소 무뚝뚝한 표정을 짓는다고 해도 속으로는 나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이 없을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 상대방이 나를 반기는 표정을 짓는다고 해도 속으로는 나를 그다지 반기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내가 듣기 불편한 말을 해도 속으로는 내게 애정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상대방이 내가 듣기 좋은 말을 해도 속으로는 내게 증오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언어적 정보와 비언어적 정보로 실제 상대방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내는 것이 아주 어렵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정보만으로 상대방이 내게 시비를 걸고 있다거나 이 사람은 화가 났다고 넘겨짚는다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식으로 인간관계에 대해 잘못 판단한다면 스스로의 사고를 부정적으로 만들고 불필요한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므로 주의해야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명상과 마음챙김이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마음챙김의 방식은 다양하지만 잡념을 버리고 호흡에 집중한다는 큰 틀은 같습니다. 명상은 생각을 많이 하지 않게 해주는 방법으로 효과가 있어요. 미국 캘리포니아대 데이비드 지글러 연구진은 만 18에서 35세 참가자들에게 스마트폰 명상 앱을 이용해 6주 동안 명상을 하도록 지시했고, 참가자들은 명상 방법이 담긴 비디오를 보며 한 번에 10에서 15초 동안 의식을 집중하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6주 동안 총 명상 시간은 20에서 30분 정도였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참가자들의 집중력은 높아졌고 단기 기억력도 상승되었습니다. 주의력과 관련성이 높은 뇌파도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습니다. 하루에 몇 초만이라도 바른 자세로 호흡에 집중하면 얕아진 호흡을 개선시킬 수 있고 나아가 의식 개혁이나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 이화학 연구소의 기무라 데스야 연구진은 과거의 기억을 장시간 떠올리는 것이 그 기억이 뇌에 저장될 때 타우라는 단백질이 축적되기 쉽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타우 단백질은 기억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즉, 장시간 추억에 잠기는 일이 잦을수록 뇌가 노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옛 생각에 잠기거나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고 불안한 상상을 하는 편이라면 가능한 한 생각하는 시간을 줄이고 행동과 경험에 시간을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낡은 기억을 잊는 데는 새로운 행동이 효과적입니다. 미국 노터데임대의 가브리엘 라드반스키 연구진은 사람은 문지방을 넘어서면 잘 잊는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진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테이블 위에 놓인 장난감 블록을 다른 테이블로 옮기게 하는 실험을 했고, 이때 참가자들은 다른 방으로 이동시킨 뒤 방금 전에 어떤 블록을 옮겼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문을 연다는 새로운 자극으로 인해 뇌의 단기 기억이 자극을 받아 직전의 기억이 지워지기 때문입니다. 즉, 중요한 것을 생각할 때는 장소를 이동하지 않는 것이 좋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잊어버릴 때는 장소를 이동하거나 새로운 행동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기분이 안 좋을 때 집 밖을 나가거나 새로운 행동을 하는 것이 과거의 부정적인 기억에서 벗어나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불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남은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영상 시청 정말 감사드립니다. 영상 내용이 유익했다면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봬요.